안녕하십니까. 이교덕 김건일의 건덕이입니다. 저희가 블랙 컴뱃 프리뷰를 하기 위해 모였는데 굉장한 게스트를 한 분 모셨습니다. 굉장한 게스트. 네, 승부의 측에서 빠질 수 없는 분이셔서 제가 또 모셨는데 승부의 측의 소믈리에라고 하시죠. 예. 유명한 전 TFC 과장님이라 해야 되나요? 그쵸. 좋습니다. 뭐 아무렇게나 부르셔도 되고. 일단은 단적인 예로 최근에 했던 UFC 319에 대한 메인 카드 전 경기 승자를 다 맞췄습니다. 와. 이거 사실이에요? 그 유명한 선배께서 승부 예측을 잘 하시는 거 맞아요? 선배가 오시기에?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감정을 잘 안 넣고 응원 뭐 이런 게 없어요. 선수를 응원해서 찍는다가 아니라 되게 객관적으로 정말 냉철하게 T 성향이라고 해야 되나? 네, 아니 사실상 실제로는 F인데 의외로. 근데 예전에 교장님 했던 아웃레이지 할 때 승자 예측을 옛날에 많이 했었어요. 그 선수들 얼굴로 따가지고 그때도 제가 제일 높지 않았나 싶은데. 네, 맞아요. 70% 넘어 78%막 이렇게. 제일 많이 맞췄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대진이 지금 14경기 나왔습니다. 저는 이게 궁금해요. 이 대진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대진 잘 만들었다 아니면 좀 기대 이하다. 무조건 너무 잘 만들었죠 사실. 이게 사실 그러니까 블랙 컴뱃이 잘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역량을 끌어들일 수 있을 만큼 최고의 대진을 항상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어떤 경기가 만약에 선수가 부상 때문에 못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대체자, 또 못하더라도 대체자를 계속하면서 지금 모든 경기가 다 완벽하고, 그 검정 대표가 아쉬워했던 건 15경기가 못 지켜진 거에서 아쉬움이 있지만은 이 14경기는 사실 최고 베스트. 저 그 베스킨라빈스 같은 데 가면은 꽉꽉 눌러주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좋습니다. 좋은 비유입니다. 저도. 근데 지난 대회 엔드게임보다는 전 약하다고 봐요. 흡입력이. 그러니까 제가 어떤 팬으로서 기대했던 거는 야차 코갱이 엄청 기대했었고 뭐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완전 딱 중심 잡혀가지고 쫙 끌어들이는 흡입력은 이번 때는 그만큼은 아니다. 그러면 전 엔드게임 때 대진이 더 낫다? 대중적으로 봤을 때나 어떤 그게 이게 14개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14개, 15개를 다 기대치를 합산을 해. 그럼 이번이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대중적인 어떤 입장에서는 마지막 경기나 간판이 되는 경기들로 모여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엔드게임이 좀 더 낫다. 그러니까 프라이드 채점 방식이랑 UFC 채점 방식 같은 거죠. 모든 라운드별로 봤을 때 이게 난데 만약에 토탈로 봤을 때는 엔드 게임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보는 거고. 그죠. 근데 대중적으로 봤을 때. 코리안 갱스터랑 전화 인터뷰를 하셨어서 좀 더 그쪽으로 마음이 더 쏠린 건 있으세요. 아니요. 왜냐면 그때 제가 라이브를 봤는데 코갱도 아무리 해도 투신이 뭐 내 자리 정도 뭐 채울 수 있겠냐 하는데 저도 그건 충분히 동의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런 브라질리언 블랙리스트 이런 사람들 요번에는 대거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도 이 정도 대진을 짜낸 거는 정말 대박이다. 이건 낫다 안 낫다가 보기가 참 애매한데, 저는 이거 요번 대진도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뭐 이게 낫다 안 낫다 좀 애매해요. 근데 저는 난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전제를 깔고 하는 게 검정 대표는 하는 말을 다 지켜요. 하는 말 다 지키는 게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이번 대회도 지난 대회보다 더 나은 대회를 짜려고. 근데 사실 이번 뭐 다 알려졌다시피 양혜준 선수도 나오고 원래 대진은 더 좋았어요 이거보다. 저도 원래 대진했으면 저는 요번이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뭐 진태호 선수도 아웃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아쉬운 게 있어서 뭐 그래 좀 아쉬웠다. 근데 그래도 저는 투신 선수와 이 울프킹 선수의 이 메인 이벤트가 전에 뭐 코갱 야차에 비해서 대중성은 떨어지지만은 기존의 블랙컴뱃 팬들과 신규 유입 팬들을 아울 수 있는 대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괜찮았던 게, 저희가 인터뷰를 했었잖아요. 투신 선수 인터뷰를. 그때 투신 선수가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인단 말이죠. 그리고 뭐 블랙컴뱃 미디어데이에서도 그런 스탠스였고요. 그래서 지금 선수들 사이, 팬들 사이에서 와, 울프킹 너무 센 거 아니야? 이런 선수 어떻게 이게 이렇게 돼서 지금 이 메인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동의합니다. 투신이 이길 수 있을까? 물론 솔직한 거일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저는 투신 선수가 그런 거에 대해서 지난 대회에 코갱 선수의 역할을 또 투신 선수의 이런 말로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다른 방식으로 메인 이벤트를 무게감을 실은 것 같긴 해요. 저도 그런 생각 들어요. 아니 김지용 선수가 여태까지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저 자세로 앓는 소리를 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마케팅적인, 아까 제가
손바닥 뒤집듯이 예상을 바꿨던 것처럼 아니 그거랑 좀 다를 수도 있지만 또 바꾸실 수 있어요. 아니 방금 의견이 요번 영상 끝무렵에 또 바뀌실 수가 또 있어요. 바뀔 수도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김재웅 선수의 그런 발언이 효과가 있었다. 그게 어떤 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제가 아까 드리려고 했던 말씀은 지난 엔드게임보다는 흡입력이 좀 떨어진다라는 거지만 이번 대진이 나쁘다는 아니에요. 그게 명확하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엔드게임만큼의 대중적인 파워보다는 좀 떨어지지만 제가 느끼면은 근데 나쁜 대진은 아니다. 내가 보니까 블랙 컴뱃은 이게 이제 페이즈 2 아닙니까? 1막이 끝나고 이제 2막의 시작이잖아요. 이 시작에는 갑자기 그렇게 뭔가 되는 게 아니에요. 도입이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도입이기 때문에 선수를 소개하는 데 더 중점이 잡혀 있어요. 지금 이 조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해외 선수들에 대한 소개는 이번 경기를 통해서 일단 깔아놔야 되는 거예요. 이번 대회 때. 그리고 이제 점점 또 밟아서 올라가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약간의 강보합 정도다 이렇게 봅니다. 국내 대회면 이제 한국 선수들끼리 대진이 돼야 이제 재밌는 건 맞죠. 근데 사실 이번 경기를 보면 대부분 한국 선수와 해외 강자 구도니까 대중적인 시각에서는 조금 이제 더 언더라고는 보는데, 근데 저는 이제 김재용 선수의 앓는 소리가 머리를 쓰는 전략적이라고는 절대 생각은 안 해요. 김재용 선수를 평소 아는 태도를 보면 그냥 실제로 상대가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근데 그거를 검정 대표는 블랙 컴뱃 마케팅 요소로는 절대 나쁘게 생각 안 하니까 그냥 두는 거죠. 저렇게 하면서 상대가 올라가는데 김재용 선수가 이기면은 완전 대박 드라마가 터지니까 그냥 그렇게 하세요로 두는 거지. 근데 실제로 김재용 선수는 막 머리 써서 내가 저 사람을 올려놓고 내가 이기면 더 대박이지 이런 생각할 선수는 아니야. 실제로 그렇게 약한 선수가 아니에요. 상대가 또 굉장히 세기 때문에 그런 건 절대 아니다. 네, 어쨌든 김재용 선수의 그런 말로 이 선수가 굉장히 올라간 건 맞아요. 네. 그럼요. 네, 그게 의도했든 안 했든 여기 14경기 중에 가장 기대되는 경기 하나씩 골라보시죠. 아니 이거 저는 무조건 하나입니다. 사실 아까 그 14보다는 대중적으로 좀 떨어진다고 했고 파워가 좀 이렇게 딱 뭉치는 느낌에서는 14가 낫다고 얘기했는데 근데 이게 있어서 균형을 좀 맞췄다. 거의 따라잡았다. 난디 네르덴과 정한국입니다. 근데 이 경기가 저는 물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역사적인 매치업이에요. 유명한 기자도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두 세계관이 만나는 경우들이 간혹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제3지역인 불컴에서 만들어지니까 좀 이게 의미 있다. 제3지역이라는 표현이 재밌고 지금 대진표는 난딘 위에 김동규가 있고 난딘 옆에 정한국이 있는 게 지금 말이 안 되는 대진표잖아요. 사실은 올드 팬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대진인 거죠, 사실. 그렇죠. 만약에 예전에 뭐 몇 년 전에 난딘이 넘어왔다.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한 근 5년, 6년 사이에 난딘은 그야말로 미스터 로드 FC였어요. 중요할 때마다 난딘이 나서요. 중요할 때마다 경기를 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얼마 전에 토너먼트 결승전을 치르고 나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타단체로 깜짝 이적을 했다라는 사건은 정말 대박 사건이고 매첩이 바로 잡혔다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팬 서비스 하는 거 저는 영상으로 봤는데 아내분도 굉장히 많이 웃고 있고 전우식 관장님도 웃고 어쨌든 이 오카 선수 주변 사람들이 다 좀 좋아 보이는 것 같아서 그 두 분이 아마 불컴의 미디어 데이를 처음 와봤을 거거든요. 전욱진 감독과 그의 와이프분 난딘의 와이프분이. 근데 그 현장의 느낌을 보면 다들 젖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빠져들 준비가 돼 있어. 나는 이 세계관 안에서 사람들을 다 보고 내가 오늘 이 선수 모르는 선수는 좀 알아가야지. 그러니까 반응들이 너무 좋아 이미. 근데 그걸 보면 당연히 가족과 지도자 입장에서 아 우리 난딘 기특하다. 막 그 학예회 때 거의 그런 표정이었어요. 학예회 때 춤추는 그 유치원 졸업식에서 막 춤추는 그런 느낌으로 막 박수 쳐주고 웃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은욱진 관장도 아 오기 잘했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게 불컴의 좀 매력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조성하는 블루컴이 진짜 대단한 거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영화관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게 그 선수들이 결국에는 영화의 주연 배우들이에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놨다는 게 진짜 대단한 거죠, 사실은. 기자님들 찍혔어요. 이교석 기자님이랑 최효석 기자님이랑 성우 선배랑 너무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너무 활짝 웃고 있더라고요. 이유가 있는데 일단 그 의자가 너무 편합니다.
극장 의자니까 맨 아. 앞줄이고 이러니까 너무 편해. 편해서 이제 푹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풀리잖아요. 그리고 내가 아는 선수들이 나와. 저야 뭐 몇 번 봤으니까 이제 찍으면서 뭐 웃고 막 이런 거는 다반사였지만 정성욱 기자 처음 왔단 말이에요. 정성욱 기자도 거의 란딘의 와이프나 전욱진 관장하고 마음이 비슷했을 거예요. 와, 이런 분위기에서 선수들한테 이런 조명이 되고 선수들도 준비가 돼 있다는 듯이 막 너무 재밌게 말하고 하니까 자기도 이제 너무 즐기는 거지 이제. 끝나고 나와서 했던 말이 야, 대박. 막 너무 좋다고 막. 그래서 이교덕 기자님이 정성욱 기자님한테 맨날 가라고 했던 거예요. 한번 가봐라. 가서 생각을 해봐라. 가보고 나서 싫으면 싫은 거고. 근데 갔을 때 변화될 걸 아셨을 거예요. 그렇죠. 확실히. 네, 딱 그러니까 정성욱이 무조건 좋아할 만한 그쵸. 느낌이었기 그러니까 무조건 때문에. 가봐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본격적이에요. 거의 라디오 스타 진행 아니에요? 한 시간을 털었는데. 예. 1시간 중에 비방용이 많아가지고 자 본격적으로 대진 하나하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전체적으로 승부 예측을 하기는 너무 많고요. 주요 경기만 한번 저희가 승부 예측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1경기 바이퍼 대 엔초비 선수의 경기입니다. 바이퍼 선수는 지금 15번째인가요? 경기가? 네, 그렇죠. 와 이거 진짜 불컴에서만 데뷔한 지 한 3년 되지 않았나요? 3년 정도 됐죠. 불컴의 케빈 홀랜드죠. 15경기를 불컴에서 뛰는 거죠, 이번이. 그리고 이 선수가 아마 불컴하고 그런 계약적인 게 되어 있을 거예요. 보장. 근데 이게 최근에 선수들이 이거를 신경을 많이 씁니다. 난딘도 그런 또 난딘 얘기지만 근데 그런 걸 신경을 많이 쓰는데 계약 조항에 넣어서 조건으로 달아가지고 뛰는 경우들이 있죠. 바이퍼가 딱 그런 케이스. 사실 TFC에도 꽤 있었어요. 근데 1년에 그게- 3경기, 4경기 원하는 선수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못 맞춰줬다기보다는 어떤 선수가 왔는데 그 선수의 부상으로 근데 대체 잘 못 구해서 못 뛴 이런 게인데 근데 그게 단체랑도 선수랑 소홀해졌어요. 왜냐면 어쨌거나 저쨌거나 난 못 뛴 거 아니냐라고 나중에 또 되더라고요. 그럴 수 있지. 근데 그만큼 불컴은 대회 수가 많으니까 이렇게 받쳐주고 빠른 시간 내에 바이퍼라는 선수가 성장을 했던 거죠. 팽팽합니다. 김성호 선수가 48% 승부 예측이 박태호 선수가 엔초비 선수가 이길 거라는 예측이 52%입니다. 굉장히 팽팽한데 요 팽팽함은 결국엔 팬심이 많이 가미돼 있는 거고 사실상 격차가 좀 나죠. 예를 들면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어떤 상성보다도 최근 분위기, 흐름, 기세가 제일 중요해요. 박태호 선수는 귀무재 정원을 잡으면서 2연승이고 지금 김성훈 선수는 2연패예요. 이 자체가 꺾여 있어요. 저는 그래서 차이가 난다고 봐요. 엔초비 선수- 쪽으로? 예. 근데 저는 바이퍼가 경기를 잘할 것 같은데. 잘할 것 같은데 하고 예측을 하신 건 또 아닌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항상 이런 식으로. 아니 이게 경기 양상을 제가 보면 생각해 보면 승패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양상을 보면 그 박태호 엔초비는 좀 들이박는 스타일이에요. 네. 싸우는 스타일이에요. 예, 생각보다 맞죠. 키가 큰데도 싸우는 스타일이야. 길쭉길쭉해갖고 근데 자기 거리에서 막 길게 찌르는 스타일이 아니라 들어가서 막 싸우는 스타일이에요. 거기서 좀 깎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바이퍼는 그런 싸움은 안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바이퍼의 그런 좀 영리한 경기, 좀 냉정한 경기, 유병학 같은 경기를 하면은 좀 바이퍼가 유리하지 않나. 지난 전적보다는 저는 상성의 문제에서 봤을 때 바이퍼가 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지난 경기를 봤을 때 그런 상성을 보고 박태호 선수가 클린치 싸움을 많이 걸 수도 있다고 봐요. 길게 쭉쭉 뻗어들면서 한 번에 딱 접근하고 클린치해서 넘어뜨리고 이런 식으로 굳이 뭐 치고받을 필요 없으면 이겨야 되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이제 그라운드 게임으로 좀 점수를 많이 따지 않을까 해서 좀 더 이기는 추세를 보는 거죠. 제가 이 불컴이니까 닉네임으로 가죠. 네, 그러시죠 뭐. 근데 엔초비 선수가 투견 선수를 할 때 보면은 주먹이 꽤 센 것 같더라고요. 플라이급인데도 물론 KO가 난 건 아니지만 와 데미지가 쌓이는 거 보면은 펀치가 꽤 묵직하다는 느낌이고 근데 저는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게 김성우 선수가 이번에 유저씨 없이 하는 경기란 말이죠. 그런 변수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좋은 포인트예요. 전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봐요. 그게 굉장히 심적, 정신적으로 조금 많이 다운돼 있을 거라고 봐요.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해요. 지금 유지수가 중국 가 있으니까 유저 씨가 뭐 따라갔던 거고 이제 혼자 그걸 헤쳐 나가야 되는데 뭐 김태균이라는 또 선수도 있고 세컨드의 호흡이 거기서 좀 잘 나와야 될 것 같고 이 경기에 이제 포인트는
둘 다 이제 길로틴 초크에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선수고 블랙컴뱃에서 길로틴으로 이긴 선수한테 보너스 주기로 약속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경기가 과연 나올 것이냐 길로틴 초크가 그것도 이제 포인트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 판정 갈 거라 봐요. 길로틴은 안 나오고 저도 박태호 판정성 보고 있어요. 근데 약간 그건 있을 것 같아. 길로틴 와 이거 그런 건 있죠. 이건 나올 것 같아요. 그거는 뭐 UFC에서 포에리에가 그림만 잡아도 하는 거랑 비슷한 그런 분위기인 거죠, 사실. 느낌이죠. 솔직히 냉정하게 보면은 그거를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 매니아들만 알 거예요. 왜냐면 현장에 간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사람, 그 길로틴 서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현장에도 좀 많이 알 거예요. 많이 알 것 같은데. 아는 사람이 표를 사겠죠. 뭐. 그거는 한번 제가 관찰해 볼게요. 아니 요런 의견도 있고 지금 가설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꽤 많이 이게 좀 끌어오를 것 같은데. 만약에 친구들한테 얘기할 거란 말이야.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야, 저 경기 잘 봐라. 지금 알아가지고. 그러면 그걸 안 보신 거지. 거기서 이제 길로틴 뭐 네가 후지다는 둥 막 이렇게 하면서 서로 독설하면서 이렇게 된 거거든. 그래서 미디어 데이 때 막 이랬던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거예요. 그거예요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 이제 1경기가 김성훈 선수가 엄청 다이내믹하게 싸워가지고 막 분위기를 끌어들이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생각보다. 근데 이제 1경기로서의 목적을 이루려면 길로틴의 액션이 좀 나와줘야 된다. 만약 이렇게 되면 생각보다 불컴에 직접 온 관중들이 불컴의 서사나 이런 상황을 정말 디테일하게 아는 충성도 높은 팬들이다라는 게 증명이 되니까 그건 한번 저도 보고 싶어요. 그 액션을 생각할수록 승리에선 멀어집니다. 당연한 겁니다. 사실. 왜냐면 그렇게 할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상대 이길 생각밖에 해도 이길 판국인데. 나옵니다. 그렇죠. 할 할 거예요. 근데 김성훈 그 바이퍼 선수는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기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이기기는. 자, 1경기 하는데 한 20분 걸려. 쭉쭉 가시죠. 빠르게 가보면 4경기 김대환 선수, 홀리비스트 선수 고추털. 음모로 하죠, 음모. 이모. 음모나 고추털이 아니, 다르죠. 고추털과 좀 다르죠. 왜냐면 음모랑. 이게 고추털이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예전에 이제 그 손호찬이 아오이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오이진 턱수염이 그 턱에 고추털 나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여기까지 서사가 연결됩니다. 좋네요. 이게 그냥 있는 단어예요. 표준어 아닙니까 고추털? 근데 저희가 표준어를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왜 표준어는? 그래도 아니 생식기에 관한 표준어 가지고 저희가 쓸 수 있는 건 아닌데 뭐 그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털. 본인 방송 아니시라고. 털로 하겠습니다. 털. 왜냐면 골든 샤워도 문제잖아요. 골든 샤워를 안 쓰면 되죠, 저희가. 그러니까 그 단어도 안 쓰면 되잖아요. 골든 샤워 근데 그 불컴에 보면 나와요. 골든 샤워가 단어가. 좀 몰랐어요 그 단어 뜻도.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는 자세히 설명해 주더라고요. 왠지 자세히 아실 것 같아요. 왠지. 물건 내려주기. 아니 근데 상대가 장난 아닙니다. 10승 0패. 10승 0패 마테우스 코레이아라는 골든보이라는 선수인데 김대환 선수가 이번 경기를 앞두고 변화를 줬습니다. 전의 경기에서는 혼자 훈련을 하고 관원들이랑 스파링을 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블랙컴뱃짐에 제가 유저씨 인터뷰를 올렸던 거 영상을 보고 거기서 훈련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스파링 파트가 무려 유수영 선수입니다. 그래서 유수영 선수가 홀리비스트 선수 엄청나다. 진짜 체력 너무 좋고 타격도 좋고 서로 올라간 것 같다라고 극찬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기대가 되거든요. 빅마우스 선수랑 경기. 처음에는 조금 아무래도 링 러스트가 길었다 보니까 헤매는 느낌이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잡아가더라고요. 감각을. 김재웅 선수도 그렇게 봤다고 하고. 저는 홀리비스트 선수 굉장히 세다고 봐요. 항상 세다고 봤고 말씀하신 대로 빅마우 선수랑 경기할 때 후반에 많이 좀 느낌이 왔는데 사실상 그래도 국내 대회 오랜만이니까 조금 준비가 조금 덜 된 부분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굉장히 세다고 보는데 이번 상대가 또 워낙 세가지고 13살 차이에 10전 전승이에요. 이런 선수를 이기는 건 진짜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홀리비스 선수는 저는 불컴을 진짜 잘 왔다고 봐요, 제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불컴을 오면서 제가 좀 더 관심이 갖고 그러면서 경기를 자주 보게 됐어요. 굉장히 센 선수라는 거 원래 알았지만은 근데 이제 상대가 워낙 강한 선수를 만나서 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요. 워낙 강한 상대를 만났다. 저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골든보이가 일단 어리다는 게 좀 그게 사실 깡패 같은 거거든요. 나이가 발전 속도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지금 상승세의 그런 선수고 김대환 선수는 흘러가는 세월을 붙잡고 마지막까지 그 옛날의 그 기억으로 이제 올라와야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김대환 선수가 타격이 강점이긴 한데 그라운드는 또 그만큼의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유지수와 그다음에 RS 김태균이 얼마나 괴롭혀줬는지 그게 이제 이번 경기로 나올 건데 그래도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때 김대환 선수의 체육관에 갔었잖아요. 근데 체육관이랑 부천이랑 거리가 상당해요. 차도 많이 막히고. 근데 거기를 거의 매일 선수 훈련할 때 왔다 갔다 하고 또 본인 체육관도 운영하고 그랬던 거잖아요. 거기다가 아이까지 있고 결혼 생활도 하셔야 되고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 그래서 뭐 저도 뭐 혹시나 지면 좀 뭔가 슬플 느낌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기는 좀 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뭔가 슬프지 않을까 하는 그림이 또 그려지기도 해서. 빅마우스 선수랑 경기할 때 보면은 거의 악역이에요. 거의 해외 선수 응원하듯이 사람들이 빅마우스와 응원하고 홀리비스트한테 야유하고 홀리비스트 아내분만 이렇게 혼자 거의 일당백처럼 응원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완전히 이미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홀리비스트 선수의 도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지고 본인도 이런 의욕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하다 보니까 팬들이 많이 응원을 해주고 거기다가 또 국제전이다 보니까 홀리비스트 선수를 좀 어쨌든 많이 응원할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5번째 경기 오호텍 선수 대 펠리페 페레이라 TRG 선수의 경기입니다. 원래는 머큐리 선수였는데 TRG 선수가 대체 투입이 됐죠. 오호텍 선수 또 TFC의 자랑 아닙니까? TFC 라이트급 토너먼트 준우 우승자 출신이죠, 사실. 이 경기는 일단 조금 가라앉나 싶었는데 상대 바뀌면 가라앉나 싶었는데 미디어데이 때 TRG가 오호텍 선수의 뺨을 때리면서 다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오호텍 선수가 저는 선한 선수가 욕을 하더라고요. 영상 보시면 저도 뭐 한 대 해도 돼요 이런 식으로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기대감이 타오르고 있는 경기인데 일단 이거는 저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번에 치마이프 경기를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사람들은 재미없다고 했는데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제가 치마이프 좋아해서 그런지. 이 경기가 뭔가 치마이프 대 디플래시의 경기 양상처럼 가지 않을까. 오호텍 선수의 끈적이는 레슬링을 TRG 선수가 견뎌내기 쉽지 않을 거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TRG 선수가 3연승이고 좋은데 패더급 선수고 그리고 급오퍼고 이 두 가지가 또 굉장히 크고 오호텍 선수는 라이트급에서도 큰 사이즈고 그리고 워낙 끈덕지고 뭐 2연패지만은 그래도 원챔 클래스가 있기 때문에 오호텍 선수가 끈덕지는 그래플링으로 좀 압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요. 결국에는. TRG 경기를 제가 현장에서 다 봤는데 얘가 맞추는 능력이 참 뛰어나요. 막 정교한 타격은 아니에요. 뭐 대단하게 막 정교한 예전에 슈트복스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우격다짐 느낌 있죠. 쪼근 기세 스타일로 기세 그냥, 기세 8 기술 2 뭐 이런 공격들이거든요. 상상을 해보면 오호텍 선수가 절대 그냥 들어가면 안 돼. 4드론 가면 안 돼요. 내가 보기엔 무릎에 갑니다. 잘못하다가. 그래서 저는 4드론은 피하고 뭐 타격하다가 클린치로 해서 조금씩 무너뜨리던가 아니면 뭐 타격 좀 더 해주고 중후반에 탐색전 하다가 좀 이렇게 눕혀놓는 이런 그림으로 가면은 쉽게 이길 텐데 초반에 잘못하다 걸리면은 위험하다. 그러니까 너무 대놓고 치마에프 4드론은 위험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킥을 잘 차고 일단 그 카프가 좋죠. 근데 오호텍 선수가 워낙 커가지고 카프 같은 것들은 잘 못 맞출 거예요. 일단은 사실 4드론은 치마에프니까 그렇게 나온 거지 그래플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4드론은 웬만하면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조금 서서히 잡아가면 TRG가 체력이 많이 빠질 거기 때문에 슬금슬금 말 그대로 스파이더처럼 슬금슬금 잡아먹으면은 제일 무난하게 승리를 가져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 원래 그 TFC 활동할 때는 오호텍이 나쁘게 얘기하면 좀 반쪽이었어요. 타격이 맞죠. 아예 없었어요. 그 당시 오호텍을 생각하면 이런 걱정이 더 많이 됐을 거예요. 근데 오호텍 선수가 익스트림 컴뱃으로 들어왔잖아요. 익스트림 컴뱃은 타격가들의 소굴이고 정신만 라인이고 김재용이 딱 그 익스트림 컴뱃을 대표하는 얼굴이거든요. 그 스타일이거든요. 딱 김재용 뭐 이민혁도 예전에는 엄청 타격을 했었는데 지금 좀 달라졌지만 근데 오호텍은 그런 반쪽에서 타격이 좀 흡수가 되면서 운영이 좀 좋아졌을 것이다. 그래서 그 운영을 저는 이번에 보고 싶은 거죠. 타격을 섞은 운영을. 캡틴 코리아 대 수부타이 선수의 경기. 저 역시도 제일 기대되는 경기고
진짜 이런 경기가 이제 일어나나 싶었는데 근데 그림을 그냥 또 상상으로 그려 보면은 난딘 선수의 원거리 펀치가 워낙 좋아서 그 정하구 선수가 가드가 아무리 좋고 많이 달려들어도 데미지가 이제 많이 축적이 되면 속도가 느려진단 말이에요. 압박 속도가. 그러면 그럴수록 난딘 선수는 치기가 더 좋아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무난히 하다가는 좀 많이 맞을 수밖에 없다. 정하구 선수가. 근데 그러면서 거리를 잡으려고 하는 건데 난딘 선수가 백스텝이 워낙 좋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는 안 잡이고 결국엔 클린치를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근력 싸움을 해줘야 되는데 근력에서도 안 밀릴 것 같아. 72kg 캐치웨이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정욱 선수가 이길 방법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기려면 뭐 하체 관절기 얘기도 많이 하는데 하체 관절기 당할 일도 없고 사실 레슬링이 엄청 특화돼서 태클에 깔릴 일도 없어요. 난딘이. 그래서 저는 그냥 조금 기나긴 타격전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냥 유효타수를 많이 맞춘 난딘의 판정승이 되지 않을까 봐요. 정한국 선수가 그 곰주목 선수 경기 보면 캡코가 대주면서 들어가요. 그냥 이마를 받으면서. 근데 데미지가 없는 듯 하면서 계속 들어가니까 곰주목이 계속 백스텝을 밟을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가드를 올리고 들어가도 난딘 주먹은 또 다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버티면서 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안 그래도 작기 때문에 캡코가. 저는 거기에 관건일 것 같아요. 그리고 곰주목 선수 같은 경우에 공격들은 뭔가 이렇게 둥글둥글한 큰 공격들이어서 가드에 많이 막혔던 경우가 많이 있는데 난딘 선수는 날카롭고 뾰족한 창 같은 공격들이라 찌른단 말이에요. 그럼 찌르면서도 이제 좀 무게감이 있는. 데미지가 그러니까 많이 들어간다. 막 대주면서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런 경기들은 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스트레이트성으로 찌르는데 거리를 잡기가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 거죠. 그래도 저는 정한구 선수가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당연하죠, 그건. 워낙에 하체 관절기를 잘 활용하는 선수라서. 불컴으로는 이제 사커킥이 그것도 있고. 궁금하다. 사커킥하고 이런 게 허용되는 룰에서의 오카.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냥 하체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쉽게. 그러니까 정한국 선수한테 오카가 아니 너 하체밖에 없잖아. 그래봤자. 그러니까 정한국 선수가 약간 당황했어. 저는 여러 가지 그쵸? 옵션이 있죠라고 네. 얘기는 하는데, 근데 제가 여태까지 본 것 중에서는 여러 가지 옵션보다는 하체 쪽. 근데 하체에도 좀 다양한 기술들 있잖아요. 니바도 있고 히룩도 있고 아킬레스 홀드도 있고요. 근데 여하튼 여러 가지 다 쓸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 잡으러 들어가는 과정이 쉽지는 않을 거다. 다음 경기 넘어가죠. 김성빈 선수 대 김동규 선수의 경기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죠. 벤턴급 5위가 파이톤 선수입니다. 그리고 빅마우스가 랭킹 6위. 가장 제가 승자 예측하기 어려운 경기가 요 경기예요. 예, 요번 대회에서 이건 누가 이길지 정말 참 애매해요. 지금도 뭐 파이톤이 2연승에다가 야마모토 세이고를 이겼고 김동규 선수는 제가 세다고 생각하는 홀리비스 선수를 이겼기 때문에 둘 다 괜찮은 분위기고 뭐 상성도 누가 더 압도하지는 않아요. 성향상 뭐 서로 그래플링도 살짝씩 잘하고 클린치 싸움도 서로 괜찮고 타격도 서로 좋고 그래서 어디 하나 누가 압도하는 그림은 안 나올 것 같아서 뭔가 저는 혈흔이 낭자한 경기는 나올 것 같다. 파오나급 경기는 나오는데 승자는 참 한 끗 차이인데 선정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김동규 선수도 TFC 시절부터 네. 경기를 그래도 좀 재밌게 명경기 제조기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나올 것 같아요. 진짜 완전 김동현 선수가 아기 때부터 본 거예요. 저는 아마 유명한 기자도 기억하시겠지만 TFC 초창기에 패더로 활동할 때 네. 김재용 선수를 이겼을 때 경기부터 있으니까 그 전에도 그죠, 치안탑 그러니까. 팀에 김태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동명이인인데 김태균 선수라고 있었어요. 그 선수를 이제 잡아냅니다. 김동규 선수가 예상외로. 그러면서 좀 지켜보게 됐죠. 항상 예상외의 어떤 타격의 그런 센스들이 있어요, 이 선수가. 근데 요즘 들어서는 그런 예상외 그런 것보다는 운영과 그리고 저번에 이제 홀비 경기 보면은 3라운드 정도 가면 좀 지치는 느낌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제 몰라요. 이번 몸은 좀 다르긴 했었어요. 이번에 미디어 데이 때 보니까 몸이 많이 만들어져 있는 몸이더라고요. 지난 대회 때랑은 좀 다르게. 그래서 그게 체력적으로 얼마나 보완됐는지가 좀 궁금하긴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그때 나왔던 홀비와의 경기에서의 체력 수준이라면은 뒷판에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쭉쭉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3라운드 때. 그래서 저는 김성빈의 기세가 뭐 나쁘지 않으니 판정 승부하면은 괜찮은 경력이 나오지 않을까
결국에 다 승부 예측을 저는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지막에 누구의 승이라고는 안 하고 항상 그래도 이게 풀어서 프리 해석으로는 하시는 거잖아요. 솔직히 다 뽑았어 지금. 그러나 확정적으로는 하지 않았다. 이걸 이제 국내 이건 너무 팬들한테, 피해가는 국내 그런- 선수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죠. 국내 선수들한테. 이러니까 댓글들이 안 좋은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라, 명시를 해라, 계속 그런 사람들 나오는 거예요. 웅얼웅얼 돌리시니까. 여기까지 하시죠. 알겠습니다. 화이트베어 대 타노스의 경기입니다. 이게 좀 많이 기대하는 경기인데 일단 승부 예측은 타노스가 압도적이에요. 72%. 저는 화이트베어 선수가 이길 거라고 봅니다. 타노스 선수가 물론 뭐 신체적 사이즈나 뭐 그런 것도 좋고 상당히 좋아 보이긴 하는데 저는 화이트베어 선수의 그 특유의 거리 싸움이랑 그 투가 워낙 좋기 때문에 타노스 선수가 그냥 달려들다가 저는 오히려 KO, TKO까지 나온다고. 전 타노스가 로키 마르티네스 경기한 거 보고 좀 놀랐어요. 로키가 미들급으로 내려와서 경기력이 떨어졌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그렇게 보는 분도 있지만 타노스가 너무 잘해요. 아니 생각보다 타격도 뭐 이렇게 쓰러트리는 타격은 아닌데 일단 킥이 좀 예상치 못하는 거의 무영각 수준이에요. 아세요? 무영각? 무영각이 뭐냐면은 그림자가 없는 킥이거든요. 중국 무술에서. 그러니까 보면 킥 나갈 때 보면 어깨가 움직여요. 어깨를 이제 보고 킥을 막는다. 이게 중국 무술의 어떤 방어인데 무영각은 어깨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고 있다가 킥이 나가는 거예요. 앞차기성으로 그냥. 아니 그냥 하이킥도 그러니까 유연성인 거지. 아. 유연성과 일단 몸에 사전 동작이 없는 거죠. 타노스가 킥을 희한하게 차요, 되게. 그러면 상대가 준비하기가 진짜 어렵겠네. 타이밍 잡기. 아니 그리고 키가 크잖아요. 아니 뭐 기술적으로 제가 이걸 디테일하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니까 제가 그런데 제가 본 느낌은 킥이나 그다음에 그라운드 게임이 너무 경고해서 그거를 이제 최원준의 잽 싸움과 타격 원투 스트레이트 이걸로 이제 잡아내야 되는데 그 기회를 잡는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타노스가 조금 더 유리하다. 유리하다. 아니 왜냐면 로키를 너무 원사이드하게 잡았어. 그게 좀 충격이었어요. 예. 좋습니다. 뭐 다 좋은 선택이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저 양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양상. 그렇죠. 경기 흐름. 그 지금까지 나온 경기력에 대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뭐 어떤 럭키 펀치가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맞습니다. 딱 흐름을 예상하신 거 보면은 누가 이길 거라고 예상하고 계시군. 네. 다 나오죠. 전 타노스가 느닷없는 태클만 안 치면은 타격전 해볼만 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최원준 선수가 해볼만 한다. 화이트베어 선수가 해볼만 하다고 봐요. 타노스가 또 이게 클린치 게임도 세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 전략을 들고 나오냐 안 나오냐에 좀 달라지는 건데 저는 방금 말씀하신 무영각이나 이런 킥 같은 거는 괜찮다. 이거 편집 가능합니까? 무영감 너무 사짜 같은데? 이게 가장 좋았어요. 이거 인트로로 빼야겠어요. 아니 왜냐면 제가 사진을 엄청 찍잖아요. 근데 킥이 많이 들어갔어 생각보다. 그러니까 킥이 근데 이렇게 어떤 사전에 이렇게 크게 동작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낮은 자세에서 이렇게 킥들이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걸 이제 저는 이제 표현하다 보니까 무영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킥이나 그라운드 게임, 근데 클린치 레슬링도 강하기 때문에 최원준 선수가 좀 힘겨운 경기를 펼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때 로키가 아니었으면은 KO 당했어요.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타격 유효타가 너무 많아가지고 맞아요. 이건 잘하긴 하더라고요. 타노스 선수. 잘합니다. 잘합니다. 당연히 잘해요. 어려운 상대 만난 건 맞아요, 무조건. 알겠습니다. 근데 최원주 선수는 원래는 이제 뭐 라스트 댄스 이렇게 본인이 인스타에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기 결과에 따라서는 선수 생활을 뭐 끝낼 생각도 하고 있겠다라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요. 만약에 이긴다면은 계속 더 이제 타이틀 다시 도전을 이어갈 수도 있고. 맞습니다. 다음 경기 가보시죠. 킹콩 선수 대 노블레스의 경기입니다. 이것도 엄청 기대되고 있는 경기인데 일단 오이락 선수의 상대는 원래는 야차였는데 야차가 빠지면서 노블레스가 들어왔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기는 어떻게 보면 타이틀 도전자 결정전이 되는 거죠. 웰터급 타이틀 도전자 결정. 그런데 미들급 챔피언이 나서는 경기죠. 그러니까 원래는 오이락이 두 체급 타이틀을 먹으려고 내려와서 야차랑 경기하는 거고 야차는 자기가 저번에 졌던 거에 대한 복수전이 되는 개념이었어요. 만약 이게 성사됐으면 이 경기가 메인이나 이벤트, 코메인으로 그렇죠. 갔을 거예요. 메인 이벤트였다고 봐요. 근데 이제 야차 선수가 무릎 부상으로 빠지고 지금
노블레스가 들어왔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한 번 했을 때 이겼던 자신감이 있으니까 또 본인이 안 내려올 이유가 없죠. 저는 이 경기는 저희 3명 다 승부 예측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 지금까지 승부식 다 했는데, 다 했는데 안 한 왜? 경기가 없는데. 이 경기는 좀 딱 공개적으로 가장 강하게 주장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당연히 노블레스 굉장히 세지만 계속 저는 그런 걸 논리를 잡는 게 미들급 챔피언이고 미들급 사이즈가 웰터로 내려오는데 그 웰터 선수한테 지겠습니까? 단순한 논리로 가는 거예요 저는. 그 오이락 선수의 기세랑 지금 이 승승장구하는 이 그림이 노블레스고 절대 이기기 어려운 거 아닌가 싶어요. 승부 예측에 소믈리에란 말이 괜히 나오는 아니 왜요? 승부 예측에 노블레스라고 해야지. 아니 저는 너무 이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약간 좀 떠나 있긴 떠나 있었구나. 왜냐면 교장님은 너무 단정 짓는다는 생각을 하시는 게 있어요. 단정 짓는. 아니 그 단정 지었는 건 좋은데 약간 좀 경기를 잘 못 보는 것 같아. 승자의 측 누가 더 많이 맞췄습니까? 그게 답입니다. 승자의 측 누가 더 많이 맞췄어요? 근데 블랙 컴뱃 저희가 할 때도 제가 제일 많이 맞췄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번 거는 거고. 그쵸, 네, 거는 거 거고. 저는 반대 생각이라서 저는 노블레스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오이락 선수가 작아요. 웰터급 치고는. 그러니까 아니 미들급 치고도 키가 작고 웰터급 치고도 이 경기에서는 사이즈가 큰 편이 아니에요. 왜냐면 노블레스가 너무 커. 길어 일단. 긴 선수고 오이락 선수가 물론 옛날 경기지만 로드 FC에서의 황인수 선수의 경기를 좀 보면은 결국에 원거리에서 거리를 좁히는데 실패를 하게 됩니다. 야차랑 웰터급 할 땐 잡잖아요. 야차는 스텝을 많이 뛰는 선수는 아니니까 거리를 막 길게 잡고 싸우려고는 하지만 뭔가 그 거리 감각이 막 아직은 완성되어 있는 선수는 아니었다고 보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오이락이 물론 거기서 이제 발전을 했다면은 밀고 들어가서 거리 좁혀가지고 빵 하고 눕힐 수는 있겠지만 저는 노블레스가 그런 거리 조절을 좀 잘하지 않을까라는, 카운터도 좀 많이 꽂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유명한 기자하고는 다르다 생각이. 둘 다 나올 수 있는 그림이니까 맞아요. 어떤 네, 사람이 더 유리하냐는 걸 알 수가 없는데 저는 오이락 선수가 거리 잡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차이인 것 같아요. 만약 오이락이 잡고 뚫고 들어가면은 그냥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베테랑들은 이제 빠져나오는 그런 게 있긴 하죠. 그 당시 황희수 선수도 베테랑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맞아요 한번 띵 와요. 근데 그때 이제 뒤로 막 빠지면서 뭐 시쳇말로 좀 약간 도망다니면서 좀 충격을 좀 시간을 벌어요. 근데 그런 이제 그게 한 대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지속적인 공격이 좀 나와야 되거든요. 진짜 한 대로 빵 보낼 수도 있긴 하지만 저는 노블레스의 경험과 거리와 이런 거를 좀 더 높게 평가를 한다. 다른 얘기지만 팀 스트롱이 다 지고 있어가지고 저는 그런 거에 대한 동기부여도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선수는. 이게 참 신기한 게 딱 1년 전만 해도 거의 교장님이 올해 팀의 팀 스트롱 울프 할 정도로 맞아요. 최고로 잘 나가는 팀이었는데 1년 사이에. 갑자기 좀 성적이 나빠. 근데 그거는 갑자기 나빠졌다기보다 그 1년 사이에 타이틀전이나 중요한 경기만 이제 남은 상태예요. 그 전에 치고는 다 올라왔는데 이제 막상 1위랑 하려 그러니 거기서는 많이 꼬꾸라진 거였는데 뭐 지금도 못한 건 아니고 연패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 워낙 중요한 경기들만 했으니까. 고동혁 선수도 그렇고 그쵸. 짱구 선수도 강자고. 임동환 선수도 뭐 최근에 분위기는 안 좋다고 하는데 그래도 뭐 그런 경우인 거죠 사실은. 흐름이란 게 있으니까. 강한 동기부여를 갖고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오이락 선수. 저도 그렇게 봐요. 오이라 선수의 그 챔피언을 메고 있는 그 사명감 그리고 웰터로 뺐을 때 그 근력과 완력과 힘 이런 게 나 노블렛을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오이락 선수가 그때 야차랑 했을 때 웰터로 완전 빼고 했던 건가? 아닐 거죠.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 그것도 좀 애매해요. 그게 아마 10kg 여유가 있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 뭐 원데이 토너먼트 같은 경기를 보여잖아요. 그래서 그게 결승에서 만난 거. 월터급이라고는 하나 웰터급 뭐 최강자를 뽑는 대표전 선발전이긴 하나 10kg 여유가 있었을 거예요. 체급별로. 맞습니다. 근데 오이락 선수가 지금 웰터급 경기를 한 게 없는 한 적이 거구나.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저는 거기에서 오는 컨디션 저하나 이런 거 처음 느껴보는 그런 부분들 감량에서 그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궁금하네요. 저도.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경기가 이제 플레이급 타이틀전입니다. 사실 이 경기 토마스 아시스라는 선수를 잘 모르잖아요. 예. 지금 탱크 강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탱크 선수가 블랙 테이블 맞아서 타이틀 방어에 성공할지가 좀 관심사인데요.
이 아마존 키드에 대한 선수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 유지스 선수의 말을 드릴게요. 예. 유지스 선수가 스파링을 해봤는데 네. 체력은 좋다고 합니다. 체력은 좋은데 아무래도 체격이 좀 작다 보니까 예. 힘이? 좀 그런 힘이나 그런 거에서 본인이 컨트롤 하는데 좀 수월했다라는 평가를 했거든요. 이 선수가 전적은 굉장히 좋아요. 12승 3패. 근데 뭔가 제가 이 경기를 봤을 때 막 임팩트가 있다. 뭔가 이렇게 육각형이 있으면은 뭔가 하나가 특색 있는 그런 모습은 못 봤거든요. 포인트 쌓기를 즐겨하는. 근데 반면에 탱크 선수는 완전한 그래플러죠. 테이핑을 하지 않는 그런 전형적인 일본의 그래플러인데,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탱크가 이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도 탱크가 우세할 거라고는 봐요. 말씀하신 대로 그 어떤 한 육각형 파이터 중에 어떤 한 장점이 없는 선수가 꼭 약한 건 아니에요. 다 잘하니까 어떤 단점이 안 보여서 육각형일 수도 있는데, 그런 육각형이 좀 작은 육각형인 거죠. 아마존 키드는 어떤 상황이 몰렸을 때 좀 본인이 많이 당황하는 경우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 탱크의 그래플링 압박이 진짜 좋더라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윤방관 선수를 그 정도로 눌러놓고 꾸겨놓는 선수는 저는 플라이급에 없다고 봤었는데, 왜냐면 윤방관 선수가 다른 선수를 다 그렇게 만들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런 선수를 탱크 선수가 또 해놨던 거 보면은 야 진짜 한 두 수 위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플링 실력이. 그러니까 저는 아마존 키드도 뭐 어렵지 않게 좀 많이 눌러놓을 수 있지 않나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이번에 치마이프도 비슷한 얘기인데, 이런 거의 200% 그래플러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스트라이커랑 그래플러의 대결은 사실 종합 격투기 역사를 꿰뚫는 대항이에요. 대항전 같은 거예요. 근데 그냥 큰 틀에서 보면은 누가 먼저 공포심을 주느냐의 차이예요. 타격은 그래플링을 태클을 몇 차례 막은 다음에 이 사람을 지치게 하든가, 아니면 초반에 막은 다음에 때리든가, 크로캅처럼 그렇게 해서 내가 타격에 공포심을 안는 그래플러를 만들면 이 선수는 이제 못 들어와요. 그렇게 만들던가, 아니면 그래플러가 타격을 어느 정도 대응을 하고 넘어뜨려서 계속 눌러놔서 나 넘어지면 큰일 나는데 라는 공포심을 줘서 타격을 원래 하던 대로 못 만들던가, 이 싸움이거든요. 치마에프 DDP 보면 딱 나오잖아요. DDP는 뭘 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그 당시 공포심 때문에. 뭐 제가 공포심이란 말이 좀 그렇긴 하지만 두려움, 신경을 많이 쓴다 이런 느낌. 이거는 아시스죠. 너무 제가 잔정을 했나요? 외국 선수들이니까. 그냥 네. 놀라실 필요가 없어요. 네. 아니 그러실 수 있는 거죠. 탱크는 네, 전 탱크. 약하죠. 아까 처음만 해도 이렇게 강하게 상대가 이제- 약하다까지 표현할 정도는 외국 선수들이잖아. 아니 그래도 아무래도 상대가 약하다까지 할 정도는 미스매시급까지 보신다는 거잖아요. 거의. 탱크는 약하죠. 그렇게까지 미스매시까지는 아닌데 후반으로 갈수록 탱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겁니다. 오늘 다 제출하기로 했으니까 뭐 어차피 아주 제가 이번 녹화하면서 가장 좀 감명받은 말이에요. 왜냐면 외국 선수들끼리 붙은 거니까 뭐 강하게 얘기하시는 거죠. 결과적으로 나은 건데 승부 매치를 이거는 뭐 제가 그냥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걸 보셔야 돼요. 그 이게 이 경기를 제가 그래플러 vs 스트라이커로 보는 건 아닌데 그래플러 스트라이커 보면 그래플러가 이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지금 챔피언 UFC 챔피언들만 봐도 뭐 지금 다 옛날 하비비나 지금 이슬람 마카체프라든지 치마에프라든지 메랍이라든지 다 그래플러가 셀 수밖에 없는 게, 타격 선수들은 이미 떠 있잖아요. 그리고 하단 태클 방어 자체가 많이 안 다니까. 근데 이런 아마존 키드 이런 선수들은 그렇게까지 무차별적으로 전 탱크가 태클만 친다고 보지를 않는 거예요. 분명히 많은 그림을 그려놨을 거예요. 탱크는 그런 면에서 좀 더 우리 사실 저희가 탱크를 잘 몰라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번에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직소 대 머큐리. 이거는 바로 가시죠. 당연히 전 직소죠 뭐. 이거는 뭐 저는 직소가 유리하겠죠. 머큐리가 세다는 생각을 안 해요. 정한국 선수를 캡틴 코리아를 잡았다고 머큐리가 세다 이런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사실 머큐리 선수 는 별로 할 게 없다고 보는데, 그런데 머큐리 선수가 좀 상대적으로 약한 선수를 만났다. 타이틀 방어전 상승. 원래가 머큐리 선수가 아니었잖아요. 원래는 영블랙이라는 네, 굉장히 강한 선수였잖아요, 사실은. 이 선수는 UFC 아예 출전할 예정이었죠. 그렇죠. 네. 그리고 머큐리 선수, 그 요번에 그 기자회견 때 보면은 문기범 선수가 이런 얘기를 해요. 라이트급에서 나보다 작은 선수랑 처음 싸워본다. 자기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어요. 왜냐면 얼마나 보낼 수 있는지. 그러니까 저는 문기범 선수 기세가 많이 차 있다고 봐요. 그리고 또 전 경기 오하라주리 선수와의 그 로볼로 이런 것 때문에 본인이 심적으로 압박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 강하게 저돌적으로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167이에요 키가 공식 키가. 아시스가 170인데. 플라이급 경기도 뛰었던 선수고 라이트급에 어울린 체격은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뭐 직소가 잘 운영하면은 어렵지 않게 이길 거예요. 아니 그러면 반대로 머큐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머큐리가 이기려면 인앤아웃을 잘해야죠. 치고 빠지고. 예.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제 그런 볼륨으로 보여주든가 내가 공격 많이 하고 있어 심판님들아 보여주던가 그렇게 해서 가든가 피니시를 노리려고 들어왔을 때는 오히려 먹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싸잡혀서. 점수 따먹기 아니면 저는 과감히 붙어서 클린치 싸움을 좀 많이 시도해서 문기범 선수의 직소 선수의 체력을 좀 갉아 먹어야죠. 만약 이기려면. 체력에 자신 있다면. 이기려면.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 보여서 직소 선수가 킥이 좋아요. 로킥이 좋아서 들어오다가 데미지를 좀 많이 입지 않을까 싶긴 해요. 저도 뭐 이거는 직소 선수가 이길 거라 보고요. 마지막 메인 이벤트 얘기해보죠. 드디어 메인 이벤트가 가져왔습니다. 투신 대 울프킹. 뭐 교장님 스타일로 하면 김지영 선수 TFG에서 많이 착하고 참 선하고 좋은 사람이다. 그리고 또 밴tam급 챔피언이고 패더에서도 상당히 좋고 옛날 최승호 선수랑 TFG에서도 잘했고. 많이 깔아두시네요. 네. 근데 이제 상대가 워낙 강자를 만났다. 이 선수 경기를 보면 진짜 뭐 괜히 김지영 선수가 앓는 소리 하거나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본인이 딱 보면 알 거예요. 이게 잡았을 때 근력이 굉장히 좋을 거예요. 거기서 이제 빠져 뿌리치는 상황에서 힘을 많이 쓸 거란 말이에요. 투신 선수가. 그러면 자기 원하는 타격이 안 나요. 소위 얘기하는 이제 팔이 털린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재기량이 나오기가 좀 상당히 어렵다. 완전 이 경기에 집중하고 라이트급에서 내려오는 이 상대 선수 울프킹을 이기기는 정말 힘들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 울프킹은 일단 레슬러더라고요. 보면은 경기를 보면은. 그리고 김재훈 선수가 말했듯이 상대를 그냥 뽑아서 맺혀요 그냥. 그러니까 최근에 PFL에서 김태균 선수가 패더급 4강이랑 붙은 선수가 있어. 4강전. 그런 선수 느낌이 나는 거예요. 완전히 힘으로 그냥 다 뽑아버린. 네, 하이블라이프. 완전히 힘으로 다 뽑아버리는데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어요. 진짜 이 선수가 너무 땅땅한 느낌이잖아요. 사실은 어디 다 꽉 차 있기 때문에 아무리 뭐 거리 조절 이런 게 안 될 것 같아요. 무조건 붙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체력이 진짜 많이 쩍쩍 갈키죠. 전 궁금한 게 올해 보셨잖아요. 국내 격투기를. 국내 격투기에 온 선수 중에 물론 국내 격투기도 활동하다가 뭐 유명해진 라파엘 PGF나 그 미첼 페레이라 같이 아웃풋이 좋은 선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국내에 온 딱 시점에서 가장 기량 강한 선수라 봐도 될까요? 이 선수가? 예를 들면 국내 대회를 해외 선수가 들어왔을 때 그런 걸로는 TFC 장효일 선수가 있죠. 장효일리 선수가 제일 그때 장혜일 UFC 가기 전이었는데 이미 이제 UFC 갈 거다. 아르만 사루키안 같은 선수도 있고 그 당시에서는 느낌은 만수르도 약간 그런 느낌이기도 했어요. 만수르 맞죠. 샤밀도 샤밀 만수르급인 것 같아요. 그냥 그때 인식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사실 이 앞에 사람들을 모르니까 앞에 선수들을 모르니까 지금 봤을 때 진짜 이런 선수가 어떻게 한국에 오냐 이런 반응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수르 샤밀도 아마 전적은 굉장히 좋았고 그 전성기로 따지면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올타임 P4P 정도 되려면 만약에 김지영 선수를 이기고 UFC 가서 하는 그 행보를 봐야 되는데 그런 기준을 보면은 사루키안이 사실 장효일리가 넘사고 그 다음에 사루키안이 넘사죠. 사루키안은 로드 왔다 갔는데 지금 뭐 최상위권에 있는 라이트급. 근데 이제 이렇게 앞에 선수들은 사실 솔직히 말하면 잘 실력에 비해서 이런 마케팅, 프로모션이 잘 안 된 반면에 이 아딜레 선수, 울프킹 선수는 굉장히 원래 센데 더 이게 더 포장도 잘 되고 마케팅도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난 강자로 이슈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걸 잘 캐치를 잘한 게 불컴이 그걸 잘 활용을 잘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 맨 처음에 이제 이 선수가 처음에 영상 나오고 눈이 부리부리하고 하니까 이제 원훈킹 네. 김원훈 닮았다. 개그맨 김원훈 닮았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그러니까 김원훈이라는 사람이 지금 너무 뜨고 있고 지금 완전 폼 좋아요. 장난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김원훈하고 연결을 한 마케팅 자체가 좋았다. 그러니까 그때 미디어 데이 때 자세히 보시면은 미리 얘기를 해놓은 거야. 좋은 타이밍에 뜰래 말래를 외쳐라. 그거는 편집본이라 알 수는 없었어요. 근데 일반인. 제가 이제 보면 사람 인스타에 올려놓은 걸 보면 먼저 이제 알고는 있었고
이거 김원훈을 닮았다라는 팬들의 DM에 대해서는 뭐 본인이 아는 거니까 재밌어 하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뜰래 말래? 근데 그게 막강한 선수인데 친근하기도 해. 그러니까 단짠 맛이에요. 단짠이잖아요. 이게 빠져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김재용을 내가 응원해야 되지만 울프킹도 매력이 있는데 이렇게 딱 그걸 잘 만들어줬어. 아니, 또 저는 브라질 그 얘기를 하고 선수들처럼 막 비속어를 섞으면서 이런 트레이스 토크한 게 아니라 국내에 친근한 연예인을 비두면서 또 선하고 자기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KG에서만 나쁜 사람이 하니까 원래 사람은 선한 사람이구나 이런 인식이 심어지니까 한국 선수들도 그 선수를 나쁘게 볼 수가 없어요. 이 선수 제가 최근 경기를 봤는데 경기 많이 봤어요. 근데 어떤 경기 보니까 상대가 킥을 하다가 쓰러져요. 그러니까 부상당한 거예요. 무릎이 꺾였는지 모르겠는데 못 일어나요. 바로 이렇게 후속타를 때리려다가 바로 멈추면서 뭔가 엄청 걱정하더라고요. 그런 면들을 이제 중앙아시아 선수들이 보여주는 경우들이 많죠. 최근에 이제 문기훈 선수랑 전화 통화를 하는데 그런 면이 매력적이다. 중앙아시아 선수들이 브라질 애들하고 다르다. 브라질 애들은 무조건 후속타 한 3번씩 심판이 말릴 때까지 치는 거니까. 브라질 애들은 뭐 떼거지로 몰려다니고 거기서 막 사람들 막 이렇게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브라질, 그다음에 다게스탄 이렇대요. 중국 까지 이게 셋인데 중앙아시아 선수들은 그렇게 막 떼거지로 몰려들고 이상한 분위기 안 만들고 운동할 거 딱 운동하고 그렇대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좋아한다, 매력적으로 본다. 근데 그 매력을 이제 울프킹이 아마 이번에 대표적으로 발산해주지 않을까? 약간 다른 얘기고 후속타를 날린다고 나쁜 건 전혀 아니라는 얘기는 하고 싶은 게 그거는 그렇죠. 그 선수들도 기억을 못한 선수가 많아요. 최근에도 뭐 르론 모피가 아론 피코 때린 다음에 한 후속 때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기억을 잘 못해요. 왜냐 그게 진짜 다운됐는지 모르는 상황이고 지금밖에 기회가 없으니까 치는 거고 옛날 그 스턴건 김동현 선수도 에릭 실바 탄 다음에 추속타 치잖아요. 그것도 자기도 기억 잘 못해요 사실. 본능에 나간 거니까. 근데 그렇게 때리려다 멈추는 거는 본능과 이성을 절제하면서 진짜 집중을 더 하고 있는 선수들인 거죠. 딱 끝났다는 걸 아는 타이밍을 잡는 거지. 그것도 대단한 거죠 사실. 김재용 선수가 잘 막을 것 같아요. 초반에는 대응을 좀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연속으로 이제 들어오면은 체력전이 될 것 같다. 근데 그 체력전에서 김재용 선수가 밀리진 않을 것 같다. 중후반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재용 선수 인터뷰 갔는데 이제 김재용 선수가 어떻게 상대해야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여기서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 김재용 선수는 다른 전략이 있더라고요. 네, 김재용 선수가 이 선수에 대한 전략이 있더라고요. 맞춤 전략이. 그거대로 어떻게 풀지가 궁금하고 김재용 선수가 훈련하는 걸 봤는데 이창호 선수, 오호택 선수 그 스파링을 했어요. 안 밀립니다. 그래서 조정현 감독이 그러더라고요. 아직도 재용이가 벤턴급 3위예요? 김재용 선수가 막 겉으로 보기에는 좀 작고 이런 완력이나 이런 게 좀 딸릴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그래플링 실력이 엄청납니다. 레슬링 이런 거에 웬만한 위체급이랑 해도 안 밀려요. 근데 저는 이거는 진짜 예상을 못 하겠어요. 전 제가 김재용 선수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뭘 100% 준비하냐면요. 뒤차기 같은 걸 준비했을 겁니다. 들어올 때 뒤차기로 치는 바디 100% 그런 걸 준비했어요. 왜냐면 직선 공격이 그러니까 김재용 선수는 약간 쉽게 얘기하면 신사 경기를 신사 깔끔하잖아요. 그러니까 진흙탕 경기를 하기가 어려워요. 뒤차기로 착착 막아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보고 또 듣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김재용 선수로 김재용 선수가 이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14경기 분석해 봤고요. 블랙컴뱃 15번째 대회죠. 23일에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열리는 대회 저희도 현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회장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